라일리즘과 천재정치. 질문. 당신은 천재정치란 책을 출판했고 그로부터 세계 천재정치운동이라는 정치운동이 결성되었다. 당신은 종교적인 운동을 정치운동의 신조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라헬의 답변. 많은 라헬리안들이 첫 번째 메시지에서 엘로힘의 행성의 통치제도에 대해 설명한 장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그 생각을 체계화하여 소책자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그 사상에 입각한 정치운동을 설립하고 싶어 했다. 우리들이 천재정치를 지구에 이식하는 것을 엘로힘도 바라고 있으며 또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나는 이 소책자를 쓰기로 했다. 그 후 천재정치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라헬리안 몇 사람이 문제의 정당을 창립했고 불과 몇 달 만에 선거에 한 명이 후보자를 내놓게 되었다. 천재정치 운동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나의 개인적인 입장은 분명하다. 내가 지구상에서 달성해야 하는 나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창조자들이 준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사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천재정치 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의 전 시간을 나의 본래 사명에 바치고 있다는 사실과 비록 그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지만 내가 그들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 정치운동을 조직한 가이드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그들과 교체할 수 있는 라헬리안이 아닌 사람들을 발견하여 그 일을 넘겨주고 그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보다 중요한 가이드로서의 임무를 전념해 줄 그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선거 때 천재정치의 정당과 관계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적어도 한 가지 일만은 아주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라헬리안들에게 천재정치 정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그것을 비라헬리안에게 맡기라고 권하고 이 다음 하루에 8시간을 일한 후 나머지 여분의 시간을 메시지의 보급에 힘쓸 때 그 일부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단 1분이라도 그것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쓰여질 수 있을 때는 결코 천재정치 운동에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한다. 엘로힘의 메시지에 비교할 때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나는 천재정치라는 한 대의 기차를 굴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비라엘리안이 굴려주기를 바란다. 어쩌면 인류는 천재정치 없이도 스스로를 구원하고 나중에 그것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단 하나의 일을 대사관을 빠른 시일 안에 짓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사명이고 또 진정한 라엘리안의 이란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일을 우리들의 창조자들이 요청한 대사관을 세우는 일이며 렐 로힘이 모세, 예수, 석가, 마호메트 등 고대의 예언자들과 함께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이다. 또한 이것은 나를 돕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 창조자들의 창조자는 누가 창조했나? 질문. 엘로힘은 우리들을 창조했고 그들은 또 다른 행성에서 온 다른 인간들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엘로힘의 창조자들을 창조한 것은 누구인가? 라헬의 답변. 공간의 무한성을 이해하는 것은 시간의 무한성을 이해하는 것보다 쉽다. 일단 우리들이 충분히 마음이 열린 상태에 도달하면 공간에 있어서 지구가 무언가 더 거대한 존재를 구성하는 원자 속의 미립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늘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잠겨있을 이 거대한 존재도 또 다른 거대한 존재의 손이나 위장 또는 발의 일부를 구성하는 미립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한히 계속된다. 이것은 무한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손의 원자 속의 미립자에는 그 미립자들을 행성이나 항성으로 생각하는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고 그들의 손바닥 속의 미립자 속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이 미립자들을 항성이나 행성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무한히 계속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의 무한성을 이해하는 것은 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느 날 태어나서 어느 일정한 시간을 살다가 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과 같이 시간적으로 한정된 것을 생각하고 싶어 한다. 각성하지 않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주 속에 있는 무언가가 영원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주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해도 말이다. 우리 시대에요. 과학자들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우주가 일정한 넓이를 가졌다. 거나 또 몇 백억 년의 나이를 먹었다고 한다. 공간이건 시간이건 가능 우리들이 측량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서 우리들이 포착할 수 있는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물질의 형태건 에너지의 형태건 간에 영원하다. 우리 자신도 영원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의 시간적 빈 기원을 찾는 것은 공간에 있어서 기원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 손에 있는 원자 속에 미립자를 행성으로 여기고 사는 지적 생명체로 다시 돌아가 보자. 공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오른손, 검지의 첫째 관절 골수에 위치한 극미의 행성에 사는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우간으로 본 다른 미립자인 별들이 그들의 세계, 즉 자신들이 살고 있는 또 하나의 미립자인 행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행성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이 진보한 어느 날 어떤 천재가 태양이 그들의 행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며 또 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작은 세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성이 움직이지 않는 하늘 속에서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 과학자는 아마도 그 미립자 행성의 마녀사냥의 종교재판에서 이단적인 학설로운 화형에 처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침내 보다 정교한 관측기구의 발명으로 그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날 이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의 박식한 과학자들은 우주를 측량하여 우주의 크기를 줄잡아 하늘의 이쪽 끝, 별에서 저쪽 끝 별까지의 사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의 측량은 그들이 위치하게 된 우리 손가락의 몇 백억 분의 1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 이상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우주가 그들이 볼 수 없는 그 부분에서 끝난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관측 기술이 더욱 발달하게 되면 그때는 더 많은 새로운 성운들이 발견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주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커진 것으로 여전히 측량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지구상의 우리들의 진보는 바로 이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손가락에 있는 행성으로 돌아가 보자. 과학은 항상 진보하기 마련이어서 우리들의 관절 골수의 주민들은 이제 더욱 대담한 우주 탐험에 나설 준비를 한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행성이 원자의 소립자에 지나지 않는 관절뼈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달한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우주가 그만큼 더 확대된 크기라고 단언하게 된다. 그 증거로 그들에게는 그 이상이 관측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들은 뼈와 근육이 만나는 광대한 경계를 지나는데 성공하여 그들의 우주는 다시 새로운 차원을 획득한다. 그들은 우주선을 개량하여 마침내 우리들의 손가락을 덮고 있는 피부 조직대에 도달한다. 그들을 우리들의 자로 1.5cm에 지나지 않는 그들의 우주 끝에 도달했으며 이것은 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광년의 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신체의 부분으로 우주 탐험을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들은 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흐름에 따라 나가며 이거에 대한 통로를 지도로 만들어 자기들의 행성으로부터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우리들의 혈관 속을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우주는 측량되고 한계가 정해져 특정한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갖게 된다. 그들의 단위로 셀 수 없는 광년이나 큰 우주는 우리들에게는 1m 75cm인 것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다리가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수한 성운으로 구성된 지구 위에 서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좁은 마음은 항상 모든 곳의 경계를 정하려 하지만 우주는 언제나 상상을 초월하여 포착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지구에 포함된 원자의 양은 우리들의 신체에 포함된 원자의 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점차 우리들과 같은 다른 우주의 인간들 UNIV, RSEM, ENE 우리들의 행성 위에 걸어 다니고 우리들의 하늘에는 또 다른 수많은 별들과 은하계들이 있으며 이렇게 무한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과학자들이 그들의 행성 내부에서 관찰할 수 있었듯 우리들의 손가락 뼈의 몇 조분의 1mm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들의 우주를 측량했던 시대에는 우주와 일체가 되는 의식의 최고 수준에 도달한 몇몇 현자들만이 이 모든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을 것이다. 시간의 무한성에 대한 개념도 이와 똑같다. 이 작은 세계의 과학자들은 그들이 행성이 그 원자의 립자에 지나지 않는 분자의 연령을 측정함으로써 그들의 우주의 연령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주는 일정한 나이가 정해진다. 그 후 그들은 완전한 우주라고 생각했던 그러나 여전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다리의 연령이 더 오래되었고 이 다리가 속해 있는 신체의 연령이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